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주식을 장기 투자하면서 미래의 부자를 꿈꾸고 있는 퓨처 리치입니다. 자,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 한 1200주 정도 좀 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모으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 분위기를 보고 나니까 지금이 저점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해서 당분간은 매수를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뭐 단기간에 좀 급등할 만한 종목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삼성전자보다는 다른 종목들 위주로 거기서 수익을 내고 또 삼성전자를 조금씩 사 모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글쎄요. 이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너무 힘이 없습니다. 뭐 그로 인해서 최근 들어 저처럼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최근 한 3-4 개월 동안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죠. 또 특히 1 월이었습니다. 최고점을 찍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셨던 9만 원대 이상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음 왜 지금 가지 못하는지, 그리고 과연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예상 컨센서스보다도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3거래일 연속 이 하락을 하고 있죠. 다시 결국에는 7만 전자로 복귀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이 삼성전자의 반등을 기다리면서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뭐 그런 심정일 텐데요. 대부분 증권사의 그 예상은 그 뭐 10조 후반, 중반 후반에서부터 11조 초반, 중반까지 그 사이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물론 잠정 실적이기는 합니다만 12조 5천억 원 가량의 잠정 실적을 삼성전자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항상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날 주가가 오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역시 그날도 하락을 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더 이 허탈감이 크실 텐데, 사실 그 삼성전자 이 주가가 6개월 선반영된다라는 말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더군다나 이 반도체 업황의 특성상 실적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분석은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좀 살펴보면 현재 뭐 이런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보다는 과연 4분기와 또 내년 1분기 업황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 4분기부터는 확실히 꺾일 것이다. 그리고 내년 1분기는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계속 이 박스권 8만 원대 초반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실 뭐 전방 재고가 일부 소화되지 않아 가지고 디램 업황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에 내년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황에 대한 이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하반기부터 이 비메모리 공급 부족이 완화가 되면서 세트 출하로 인해 가지고 D램의 그 재고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주력하지 않은 분야 이쪽에서 이 성과를 통해 가지고 자체적인 변화를 보여야 이 횡보권에 머물고 있는 주가가 꼭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삼성전자가 약점을 보이고 있는, 그리고 지금 1위와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이 파운드리 부분입니다. 이 파운드리 쪽에서 이 M&A에 이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어야지만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은 M&A와 더불어 미국 그 오스틴 공장 쪽의 그 증설, 요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주가에 확실한 탄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뭐 M&A 관련, 이 파운드리 관련 투자 설비 뭐 이쪽 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야지만 네,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8월 15일 기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금부터 뭐 올라봐야 뭐 2% 3%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되고요. 아무래도 뭐 그런 의견이 시장 전체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 공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42만 9,327주의 공매도가 펼쳐졌습니다. 6월 초에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삼성전자가 공매도의 타겟이 됐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좀 줄어들었고 10위권 받기로 밀려나기도 했었는데 다시 뭐 두산중공업, 삼성전자, 카카오,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10위권 밖에서 이날 결국 10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실 공매도라는 게 주가가 하락할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주식을 빌려가지고 쳐대는 거죠.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매도 세력도 이런 뭐 투심을 악화시키는 이런 방법이기도 한데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는 앞으로 상승은 당분간 힘든다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코로나 재확산의 영향에 따른 투심 악화가 또 최근 들어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또 누르고 있다라는 그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죠. 지금 뭐 델타 변이로 인한 뭐 전 세계 확산이 뭐 100개국 이상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또 다시금 경제가 얼어붙기 시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사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세요. 작년에 이 코로나가 촉발이 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대 중반인가요? 에서부터 4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거의 한 20 몇 프로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다른 종목이 코로나로 인한 그 하락보다는 사실 삼성전자는 더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다시 코로나가 잡힐 것 같다, 백신이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에 다른 주가들이 뭐 50% 60%씩 빠진 주가들이 다시 반등을 하고 어느 정도 다 갭을 메꾸면서 올라왔을 때 가장 늦게 움직인 것도 삼성전자고 그리고 동학개미의 시발점이 된 종목도 사실 삼성전자이기도 합니다. 개인 주주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때 매수를 하셔가지고 뭐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작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니 지금도 개인 순매수 1위 하면 삼성전자가 찍히고 지금도 개인 순매수들이 많이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그때처럼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지만 그때는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작년 연말에 올해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분명히 좋다라고 그런 예상에 힘입어서 상승하는 탄력이 좋았을 뿐이고 하지만 지금은 지금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봤을 때 분명히 3분기를 정점으로 이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상당히 꺾일 것이다라는 주가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이상 차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삼성전자를 이제 역시 장기 투자가 답이다 해가지고 뭐 전체 자기 자산 비중에 뭐 70% 80% 어떤 분들은 이 100% 가량의 이 몰빵 투자라고 하죠. 삼성전자를 다 사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종목들 특히 뭐 카카오라든가 뭐 네이버 뭐 2차전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상대적으로 너무 상승은 둘째치고 보합도 아니라 계속해서 이 주가 횡보하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더 답답한 마음이 크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 비중이 전체 포트에서 뭐 50%를 넘지 않고 20-30%에 머물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낸 후에 삼성전자의 정확한 매수 시점 뭐 제가 정확히 찝어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그런 시그널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83,000원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이 뭐 5거래일, 6거래일 이상 계속 들어올 때 그때 정도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내지 않을까. 아무래도 83,000원을 강력히 뚫고 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내년에 그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의 전망이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그널 전까지 지금 가격에서 보면 한 3, 4, 5% 정도 상승에 그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뭐 주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뭐 아무리 어떤 좋은 호재가 나와도 삼성전자가 하루에 3% 이상 오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대에서부터 조금 더 빠지는 그런 모양새를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78,000 원대에 진입을 한다든가 이러면 계속해서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더 사 모으시고, 어 하지만 그 가격에서 뭐 갑자기 85,000 원이나 90,000 원을 뚫고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는 전략을 취하시던가.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아 당분간 안 움직이니까 삼성전자를 팔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좀 보고 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매도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그 생각에는 좀 반대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중간중간에 1 년에 4 번씩 배당도 나오고 하는 좋은 주식이니까 계속해서 보유는 하시고 계시고, 음 여윳돈으로 다른 종목으로 오늘같이 또 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 날은 또 단기간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씩 수익을 내시면서 삼성전자는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는 그런 작전을 쓰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8월 15일이 전후가 상승 탄력의 뭐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야겠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뭐 기다리다가 또 지쳐서 매도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고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셨다면은, 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참을 인자를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큰 매도는 나왔습니다만, 뭐 어제 옵션 만기일도 지나갔고 지금 미국 시장을 보고 있는데, 일단 뭐 반등에 성공은 했습니다. 요렇게 분위기 좋게 끝난다면은 월요일 날 다시금 삼성전자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월요일부터 다시금 8만 원을 탈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길 바라면서, 자,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머지않은 미래에 꼭 부자가 될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